한동훈이 제동을 걸었다. 어떤 공천 상황과 관련돼서 그거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럼요. 어제 발표가 있었어요. 그리고 어떤 설명이 있었는데 그 내용부터 좀 확인해 보죠. 세개 선거구에 단수 추천 후보를 선정했습니다. 단수 추천 3명, 세종 1명, 경기 2명, 고양시 정, 김현아. 김현아 후보자는 1년 반 전부터 당내 문제로 민원이 제보돼서 여러 차례 조사를 했습니다. 문제될 만한 특별한 사안이 발견되지 않았기에 선거 승리를 할 수 있는 후보자로 판단돼서. 자, 뭐 문제 안 된다는 거잖아요. 질문이 나왔습니다. 어제 기자들이 궁금하니까 물어보죠. 그분은 어떻게 된 겁니까? 문제 없어요. 뭐 발견하지 못했어요. 문제되는 거. 그런데 오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다른 판단을 합니다. 들어보시죠. 일종의 사법 리스크, 이미 알려진 얘기니까 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그것을 보는 기준이라든가 절차가 우리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아야 한다는 생각을 한 것이고, 우리는 민주당과는 달라야 하지 않는가, 이런 식의 논의가 비대위에서 논의가 됐던 것이고. 김현아 후보에 대해서 지금 검찰 수사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공관위에서 해당 후보자의 소명과 검토를 더 해달라는 제 논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은 단수 추천의 경우에는 우리 스스로 분명해야 하고 자신 있는 논리가, 로직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보탰습니다. 이철규 위원장하고 이야기 오래 나누셨는데 혹시 어떤 얘기 나누셨는지 알 수 있을까요? 네, 죄송한데 길은 막지 마시고. 네. 과거 발언까지 또 회자가 되는데, 윤경호 소장님, 그러니까 친윤 핵심으로 꼽히시는 분, 그리고 지금 공관위원입니다. 공천 관여를 하고 있어요. 공천 쪽에서 일을 담당하는 분 친윤 핵심입니다. 이철규 의원. 근데 어제 김연아 의원 관련해서 문제될 게 없다. 그런 사안 못 찾았다. 아무 문제 없다고 했어요. 근데 오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아닙니다. 그거 문제 있습니다. 다시 봐야 됩니다. 무슨 소리 합니까? 그래야 우리가 민주당하고 다르죠? 라고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거 무슨 상황으로 이해하고 계십니까? 그건 한동훈 위원장이 잘하는 것 같아요. 논리의 일관성, 아까 박 대변인이 한 얘기에 사실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래서 이번에 관심 있게 따져보니까 작년 4월에 그 문제가 터져서 경찰이 수사를 해서 즉각 한 달 만에 검찰에 일단 송치는 했어요. 불구속 조건으로. 다만 검찰이 그걸 계속 지금 쥐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직까지 진척이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으로서는 본인이 법무장관 시절까지의 정보 또는 지금이라도 전화해볼 수 있죠. 그때 법무장관이었으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을 것이다. 알고 있었을 거고, 그다음에 지금이라도 뭐 전화하는 거 정도야 그걸 뭐 탓하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 다른 분들보다는 조금 더 소상하게 검찰에 있는 후배들로부터 조언이나 정보를 들었을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아까 노웅래 의원 사례,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실컷 비판했던 것처럼 논리의 일관성을 위해서는 이거 공천 주면 당신들은 뭐냐라는 역공을. 그러니까 민주당과 뭐가 다릅니까? 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다. 얼마나 당하기 십상입니까? 그런 점에서 제동을 건 건 정말 지금 최근에 돌아가는 여러 공천 관련 잡음 이거에서 처음에 우려했던 바로는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 쪽에 있는 후배들을 챙겨서 사당화하고 공천을 마음대로 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 얘기는 지금 별로 불거지지 않고 오히려 국민의힘은 현역 의원들 다 경선시켜서 그걸 통해서 떨어지면 어쩔 수 없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오히려 지금 공천 관련 잡음 또는 공천의 시스템에 의존하는 거, 이런 거는 국민의힘이 민주당보다 한 몇 수는 위라는 거 인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소조국 변호사.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이제 공관위에서의 어떤 판단과 지금 지도부인 비대위의 판단이 다른 정도인가? 근데 많은 분들은 이제 뭘 생각하시냐면요. 앞서도 지난해 말 그리고 올 초에 이른바 당정 충돌이 있었어요. 근데 하필 이게 공교롭게
이철규 친윤 핵심으로 꼽힌 이철규 의원은 다르게 얘기하고 그거에 대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안 된다고 판단한 거예요. 이거 혹시 또 다른 갈등의 시작 또는 그걸 깔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단박에.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전혀 이제 그 관계 없고요. 관계 없습니까? 김연아 의원은 이제 친윤이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김연아 의원을 봐줘야 될 하등의 이유가 없어요. 챙길 이유가 없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한동훈 위원장이 사적으로 이제 그 김연아 의원한테 사적으로 뭐 이게 나쁘게 볼 아무 이유가 없어요. 따라서 이 문제는 이제 그 뭐 윤한 갈등하고는 아무런 무관한 문제다. 그런 얘기하는 거는 호사가다. 그렇죠. 지금 이제 다만 이게 민주당에서 문제가 되면 아무것도 아닐 거예요. 민주당에서는 이 정도면 이게 정치 자금으로 이게 이 불법인 건 정도는 아니에요. 민주당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이제 품위 유지로 놓은 거지. 정치 자금으로 이게 만약에 진짜 불법이면 검찰이 아직까지 처리 안 했겠습니까? 작년 5월이잖아요. 이미 얼마나 지났습니까? 명백하게 범죄 혐의가 있으면 기소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근데 검찰도 애매하니까 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저는 이거는 이제 그 아마 한동훈 위원장의 상당히 결벽증에 가까울 정도로 시스템에 따른 공천하자. 조금의 의혹이라도 있으면 다시 한번 검토해보자. 이런 의미예요. 제가 보기에 공천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다시 한번 정밀하게 양쪽의 의견을 받아서 김연아 측의 그 소명, 그다음에 문제 제기한 사람들도 또 진정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한번 다시 한번 이렇게 꼼꼼하게 공간에서 검토해보고 아마 이제 어떤 결론을 내리지 않을까. 그 결론은 이렇게 누구든 승복해야 됩니다. 제가 알기로 이게 아무런 한동훈 위원장이나 윤 대통령이 사적인 감정은 없다. 이거는 이게 저는 분명하게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 그런데 다만 이제 윤 소장님처럼 한 위원장이 법무부 장관 했다해서 검찰에 사적으로 물어보면 큰일 납니다. 사적으로 이렇게 알아보는 건 불법이에요. 근데 양쪽의 소명 자료 가지고 공관위가 판단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아니다. 무슨 뭐 파워게임 당정 갈등 그런 거 아닙니다라고 굉장히 단언을 하셨어요. 지금요. 아무튼 공천 과정에서도 이런 일도 있어서 오늘도 주목을 받았고요.